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우리가 이제 깨진 독고치기 첫 번째 시간에서는 표준 수확량이 무엇이고 평년 수확량이 무엇인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공부를 하면서 딱 우리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표준 수확량을 그대로 쓰지 않고 평년 수확량을 따로 뭡니까? NH농협 손해보험에서 산정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시키는 이유는 어떻다? 예, 그렇죠. 예, 똑같은 농지에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품목을 재배한다 하더라도 경작자만의 어떤 재배 기술의 어떤 뭡니까 그 차이로 인해서 수확량이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표준 수확량을 그대로 쓸 것이 아니라 NH농협 손해보험의 입장에서는 그 재배 기술이 좀 부족한 분들은 수확량을 적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되죠? 보험 가입 금액을 적게 가입을 시켜야 될 거고, 그리고 수확량을 좀 더 재배 기술이 좋은 분들은 더 많은 보험 가입 금액을 뭡니까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해 주기 위해서 평년 수확량이라는 걸 가지고 뭡니까 따로 산출해 가지고 뭐죠? 농작물 재보험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평년 수확량이 무엇이냐? 바로 보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보험 가액을 우리가 그 산정해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갖고 어떻게 한다? 보험 가입 금액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50%에서 100%를 들든지 80%에서 130% 들든지 아니면은 100%를 들든지 각각의 이제 품목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바로 그 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죠? 그렇죠. 손해가 피해가 보험사고가 났을 때 손해액이 얼만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뭡니까? 감수량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보험 가입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2차 시험 공부를 할 때는 평년 수확량이라는 것을 뭡니까? 보기 싫어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무조건 놓고 뭡니까? 내년 12회 손해평가사 2차 시험에도 또다시 뭡니까? 평년 수확량이란 용어와 평년 수확량이란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를 했고 그 평년 수확량을 바로 이제 보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된다 했으니까 그 보험 가액이 과연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오늘 좀 더 뭡니까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원래 이제 1차 상법보험편을 제가 강의를 하죠. 예, 농업재보험 법령도 강의를 하고, 저는 이제 뭡니까, 제 전공하고도, 뭡니까,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제가 전혀 잘 알지도 못하는 재배학까지도, 이렇게 제가 1차 강의를 했었는데, 진짜 제 그 문외 아닌 그 재배학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2차 강의도 하게 됐습니다만은, 원래 제가 이제 전공이 이제 법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 이제 법적인 어떤 그런 이제 뭡니까, 지식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그 강의도 대부분 결국 뭐요? 농작물 재보험 약관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 약관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상법보험편을 알아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요 이제 슬라이드도 제가 금년에 진행하는 상법보험편의 본강의 실력 따지기 본강에 있는 슬라이드 내용을 가급적 뭡니까 도용해 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보험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뭐죠? 그 보험사고가 나잖아요. 보험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 가입 금액이 1억이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000만 원만 손해 났어. 그러면 1,000만 원이 지급되고 2천만 원 손해가 났네 하면 2천만 원 지급하는 그 부정액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급되는 보험 금액은. 예, 그래서 인보험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인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 금액을 1억을 가입하면 그냥 실제로 그 사고가 발생하면 1억 그냥 그대로 정액 지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가치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액보험인데 손해보험은 이렇게 부정액
보상을 해준다. 그래서 뭡니까 손해평가사가 필요한 겁니다. 야 얼마쯤 피해가 났지? 예, 이것을 우리가 조사해 갖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난 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요 얼마쯤 사고가 났을까? 요걸 이제 손해평가사가 되시면은 조사를 나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이 보험 가액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 했는데 이 보험 가액이 결국 뭐라 그랬죠? 예, 보험 가액 금액 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쵸? 예,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 원래는 손해보험은 여러분들 아마 상법보험편 1차 시험 공부하신 분들 같으면은 알고 있을 겁니다. 기평가보험, 미평가보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예, 손해보험은 원래 미평가보험이 원칙이에요. 예, 그 가입 당시에서는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않고 있다가 보험사고 났을 때 야 얼마 뭡니까 피해된 뭡니까 농지 피해된 가축 이런 것들이 지면 이제 그 가치가 얼마지 그렇게 원래 따져야 되는데 농작물은 그렇게 따지질 않죠. 예, 그렇게 따지지 않고 대부분 다 이미 평가해 갖고 보험계약 당시에 평가해 갖고 야 이 마늘밭은 1,000만 원 총 보험사가 났을 때 최대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액이 1,000만 원이야 라고 뭡니까 판정이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갖고 보험을 가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평가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야 손해보험 야 농작물 재보험 손해보험이야 하는데 이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혼선스러웠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농작물 재보험은 완전히 손해보험의 원칙에 반대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험가액을 그 키워드를 갖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사고의 틀을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평년수확량 공부를 했죠. 그리고 또 고추나 이런 거 배무, 파 이번에 이제 당근하고 단호박은 수확감소 보장 방식으로 지금 빠져나갔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메밀, 시금치 그리고 양상추 이런 품목들은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고추밭에 보험계약 한다고 치면 그 보험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냐? 평년 수확량이 얼마인가로 산정하지 않고 야 고추밭이 그 수확 직전까지 투입된 비용이 얼마인가? 그거를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보장 생산비인 거예요. 그걸 따져갖고 요걸 산정하면 아이고 요만큼 최대한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만약에 고추 수확 시점까지 만약에 1,000만 원이 투입된다? 그러면 얼마요? 보장 생산비는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보장 생산비를 보장해 주니까 최소한 최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그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을 시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 재보험은 대부분 다 이렇게 이미 평가해서 보험계약 당시에 이미 평가해가지고 보험가액을 평가해갖고 보험을 가입시키는 거예요. 일반 손해보험하고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2차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제조달 가액이라고 이런 용어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이 제조달 가액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그 농업시설물이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 해가림 시설도 이제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조건 놓고 사고 났을 때 현재 가치가 얼마인가? 이걸로 따져가지고 거기서 얼마쯤 피해됐지 해갖고 손해액을 산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했거든요. 요렇게 손해액을 산정해서 지급을 했는데 지금 이제 바뀌었어요. 해가림 시설도 어떻게 바뀌었다? 제조달 가액 보장 특약을 가입했으면 현재 그 당시에 그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새로 설치했을 때 이 해가림 시설의 가치가 얼마인가 그거를 따져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30% 피해 났어 하면 1,000만 원 새로 설치할 때 그 비용이 1,000만 원이라면 그 중에 30% 피해 났다면 얼마가 피해 난 거예요? 300만 원
그렇게 뭡니까 손해액을 산정해서 줘요. 그러니까 이 제조달가액도 결국 뭐죠? 손해보험의 원칙에 어긋나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작물 재보험은 완전히 손해보험의 원칙에 어긋나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그 하나만 딱 이렇게 뭡니까 사고 이전화만 하셔도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넣고 그 책에 막 있는 저 내용 막 줄줄줄 읽어봐봐야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큰 틀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나중에 이제 따로 이제 조각조각 내서 실력 따지기 강의에서 이제 강의는 따로 하겠지만 일단 농작물 재보험은 뭡니까 일반 손해보험의 구조와 좀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는 거 하나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그런데 이걸 그림 넣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이 좀 위쪽에 올라갔는데 여기 희망이익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예외라 그러죠. 요거는 이제 그 해상보험 같은 경우도 뭡니까 손해보험의 원칙이 좀 어긋나서 뭡니까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잘 몰라도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무조건 놓고 보험가입 금액하고 보험가입 중에서 작은 금액을 지급한다. 예, 쉽게 말해서 보험가입이 쉽게 말해서 1,000만 원인데 500만 원만 들었어. 그러면 얼마요? 50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보험가입 금액이 만약에 1억인데 보험가액은 5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보험가입을 아무리 1억 했다 하더라도 보험가입 이상은 지급하면 안 되겠죠? 예, 5천만 원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여러분께서 가장 기본적인 손해보험의 지급보험금의 가장 기준점, 요 정도는 여러분께서 딱 기억하고 계시면 보험금 산정하거나 항상 또 예외적으로 이렇게 또 함정을 내서 출제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문제를 냈습니다만은 그럴 때 뭡니까 요 기준은 당연하게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이런 기준 정도는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평가보험, 미평가보험 이렇게 안내드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상법보험편 여러분께서 이제 그 상법보험편 1차 시험 공부하신 분들은 다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미평가보험 먼저 볼게요. 여기 이제 그 손해보험의 원칙이라 그랬잖아요. 당사자의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할 때 원래 이제 계약 당시에는 정하지 않아요. 정하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한다? 사고 났을 때 조사해 갖고 아이고 현재 그 쉽게 말해서 소가 또그 현재 가치를 딱 따져보니까 700만 원짜리 소가 죽었네. 아이고 이번에 400만 원짜리가 죽었네. 그 사고 났을 때 그럴 때 가액을 정해갖고 그걸 보험가액으로 하는 겁니다. 예, 뭔 얘기냐?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뭐죠? 676조 상법 676조에 보면은 어떻게 되죠? 손해액 산정 기준이 나와요.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고세 가액에서 예, 그렇죠? 손해가 그 보험사가 났을 때 그때 이 소가 얼마짜리인가 이렇게 원래 따지는 거예요. 예, 원래 그렇죠. 그래서 미평가 보험이 원칙이다. 원래는 그래서 대부분의 현재 그 농작물 재보험은 다 뭐죠? 예, 기평가 보험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가축 재보험이 대부분 미평가 보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축 재보험도 기평가 보험이 있어요. 즉 쉽게 말해서 협정보험 가액이라고 미리 협의해서 정해서 가액 그러니까 협정보험 가액이죠. 예, 보험 가액을 협의해서 정했다는 거죠. 미리 정한 거예요. 그렇죠? 기평가 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험에도 아마 그게 있었는데 뒤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농작물 재보험은 다 뭐죠? 기평가 보험이고 가축도 일부 기평가 보험으로 현재 그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평가 보험 간단하게 볼까요? 보험 가액을 정할 때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평년 수확량 그 평년 수확량이 만약에 1000kg이야. 예, 킬로그램당 가격이 10,000원이야. 그러면 얼마요? 그 해당 농지는 1,000만 원. 예, 보험사고 나가지고 최대한 그 농지가 100%다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1,000만 원이 피해되잖아요. 그 1,000만 원을 뭘로 한다? 그렇죠. 예, 보험 가입으로 미리 정해서 1,000만 원짜리가 보험을 들었어. 예, 요렇게 되는 겁니다. 1,000만 원을 들었는데 그것을 뭐요? 그 1,000만 원이 사고 발생 시에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쵸? 예, 추정이라는 건 반적으로 번복은 가능하지만, 쉽게 말해서, 어이, 보니까, 보험사고 났어. 그러면 일단 우리는 뭐다? 예, 야, 1,000만 원짜리 중에서 현재 얼마나 피해가 났나? 이렇게 따진다는 얘기야. 따로 보험 가액을 산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미리 정해서 가입을 했으니까, 이거 1,000만 원짜리가 중에서 얼마 피해 났나? 요거만 따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수확량만 딱 조사해가지고, 야, 원래는 1,000kg이 뭡니까? 수확이 예정된 있는 평년 수확량 농지인데 우리가 조사해 봐 보니까 300kg이 수확이 됐네. 예, 수확량이. 그러면 얼마가 피해돼요? 700kg. 이런 식으로 이제 뭡니까? 우리가 손해액을 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뭡니까? 보험 가입했을 때의 그 뭡니까? 미리 정한 것을 어떻게 된다?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정한 것을 해갖고 그럴 때 사고 났을 때 이거 1,000만 원짜리가 피해났네 이렇게 우리 이제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뭐 사고 발생 시 가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는 이제 당연하게 뭡니까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해야 되겠죠. 이건 이제 초과 보험이 되니까 그렇죠? 예, 바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그 676조에는 원래 이제 손해액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 보험자 보상할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해서 산정한다. 실질적으로 보험 사고 났을 때 때와 곳의 가치를 딱 따져가지고 야 이거 얼마짜리가 현재 피해가 났네.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축재해보험이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바로 이 부분이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요 그림을 이제 건물 있죠. 강남에 만약에 똑같은 지방의 소재 건물도 그렇고 똑같은 뭡니까 그 자재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비용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예, 강남에 있는 건물은 만약에 사고 났다, 화재 사고 났다 해서 딱 조사로 나가면 이 가치를 얼마로 따져요? 보험 가액을 사고 났을 때 뭡니까? 그 발생한 때와 곳에 가액에 의해서 산정을 하니까 보험 가액을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강남에 있는 거는 100억이 될 거고 예를 들자면 지방 소재의 건물이다. 이게 불이 났어요. 그러면 이게 딱 조사 나갔을 때 100억으로 따집니까? 아니죠. 예, 지방에 있는 것은 요게 가치가 좀 이렇게 강남에 있는 것보다 좀 적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거 조사해 보니까 20억이 났네. 요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 20억 중에서 얼마가 피해 났나? 그 불이 났는데 한 50% 정도 불타버렸어. 그러면 얼마가 피해 났어요? 10억이 피해 난 거고 여기서 만약에 50% 정도 피해 났다? 예, 강남 소재 건물의 얼마 손해액이 얼마입니까? 50억,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 가액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만이 결국 우리가 손해를 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축재보험 시설물에 대해서 2차 공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바로 이 가장 간단한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이런 기초적인 사실만 딱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농작물 재보험 뭐다? 보험 가액을 미리 다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렇죠? 평년 수확량 곱하기 가액 가격. 그게 바로 보험 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 보험 가액에서 얼마나 피해가 났나. 그렇게 따지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뭡니까? 보험 가액이, 만약에 이제 평년 수확량이 1,000kg이고 킬로그램당 가격이 10,000원이다. 그럼 얼마죠? 보험 가격이 1,000만원. 예, 1,000만원이 되죠. 그죠? 근데 그 1,000만원에서 100%로 가입하는 품목도 있지만 50%에서 100%로 가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50% 가입하면 어떻게 되죠? 일부 보험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일부만 보험을 가입했으니까 이렇게 일부 보험으로 가입하게 되면은 뭡니까? 전부 보험으로 가입한 사람하고 똑같이 혜택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예, 그만큼 비례해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거예요. 그걸 갖고 비례 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보험은 왜 비례 보상 뭡니까 보험금 사직에 비례 보상에 뭡니까 하는 그 내용이 없나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가로 열고 PL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1,000만 원 들면 1,000만 원 곱하기 PL로 하니까 만약에 피해가 50% 났다 그러면 얼마요? 500만 원 피해 났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500만 원만 가입했으면 어떻게 되죠? 500만 원에 50% 하면 250만 원이 피해 난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벌써 보험금 산식에서 비례 보상이 되는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으로 뭡니까 우리가
그 보험금을 지급되는 보험금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리 보상이 없는 거고 시설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손자잖아요, 손자. 그죠? 손해 빼기 자기 부담금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손해를 따로 구하니까. 그 다음에 뭐죠? 손자 하고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일부 보험 가입했을 때는 손자 비례보상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시설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가축재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손비자잖아. 선액을 산정해서 비례보상을 한 이후에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는 거. 그 한 개만 딱 더 기억해버리면 뭡니까? 보험금 구하는 게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그 뭡니까? 여기 다 이게 상법 보험편에 있는 내용이죠. 예, 그 일부 보험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 보험가금액 보험가액에 대해서 비율에 따라서 뭡니까? 비례보상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보험가액이 1억이고, 보험가액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뭡니까? 50%만, 보험금을 지급하니까, 손해액의 50%만 지급하니까, 그걸과 비례보상한다 하는 게, 요게 이제 손해보험의 원칙이죠. 원칙. 원래 이렇게 비례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축이라든지, 축사, 그리고 이제 그 농작물 재보험 쪽에서는 해가림 시설만 현재 비례보상하도록 돼 있어요. 예, 요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요거는 왜 그런가 하면, 상법보험편에도 보면 여러분들 그 상법보험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는 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요렇게 이제, 다만 요렇게 해갖고 그 단서 조항이 있죠. 바로, 요렇게 운영하는 것이 우리 농작물 재보험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비가림 시설이나 농어민 시설물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일부 보험으로 가입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죠? 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요. 그러니까 비례보상하지 않는다. 이런 거 뭡니까? 탁기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이렇게 하고 너무 헷갈려 이러는데 큰 틀, 이 바로 상법법에는 이 기준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그 뭡니까? 그 유리온실, 유리온실은 뭐죠? 예, 농어민 시설이죠. 예, 농어민 시설물을 이 보험가액이 만약에 1억인데 뭡니까? 그 5천만 원만 드는 거예요. 50%만. 예, 그런데 만약에 뭡니까? 보험사가 났을 때 가서 조사해 봐보니까 한 30% 정도 피해가 난 겁니다. 30%. 그러면 1억짜리가 30% 피해가 났으니까 손해액이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죠? 예, 3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3천만 원이 나오면 원래는 손해보험의 원칙에 따르면 이 3천만 원을 50%만 지금 가입했죠? 그러니까 1,500만 원만 지급하는 거예요. 비례보상하니까. 원래는. 그렇죠? 왜냐면 1억을 다 보험 가입을 한 사람만 어떻게 되죠? 3천만 원 지급하지. 5천만 원 들었으니까 이 사람은 반밖에 보험 가입 안 했으니까 3천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 지급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재보험 그 시설물 중에서 비가림하고 농어민 시설물 같은 경우는 뭐죠? 이 약정이 있으니까 약관에는 어떻게 되냐 비례보상하지 않고 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이렇게 지금 약관에 맺어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 피해났다 하더라도 3천만 원의 그대로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죠. 예, 그러니까 비례보상하지 않고 3천만 원을 그냥 지급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시설물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다 이것 빼놓고는 없어요. 이 큰 틀만 알면 되는데, 아무 큰 기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공부하니까 공부하고 나면, 막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알지만, 또 다른 공부하다 보면, 헷갈려. 막 이래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 깨진 독 고치기를 먼저 이렇게 안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큰 틀, 큰 틀을 한번 이해를 하면 굉장히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감이 잡히시죠? 제가 그 강의하는 것이 이걸 막 일일이 다 외우고 저는 외우고 이런 거 싫어해요. 제가 암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이해만 하고 그 또 문제도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하나의 화두를 던졌죠? 예, 주어진 조건대로 문제 풀면 돼. 예, 다른 거 없습니다. 필요 없는 조건은 절대로 문제에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요. 다 써먹으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 그 연습만 우리가 꾸준하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막
머리가 나쁜데 막 이거 안개하고 저거 안개 아무리 안개한다고 해도 그 뭡니까 계산의 문제 풀이가 쉽게 풀리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틀을 이해하고 문제 어떻게 풀겠다. 이거 이해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눈에 보여요. 예, 오늘도 그 제일 마지막에 제가 한번 뭡니까 그 금년도 나온 문제 하나 그 슬쩍 또 이렇게 또 보험가입과 관련된 게 있어서 하나 또 이렇게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 이렇게 상세하게 풀지는 않겠지만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또 우리 그 시설약물 쪽에 보면은 시설약물은 생산비 보장이죠. 그죠?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잘 봐보세요. 여기 보험가입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보험가입 이야기니까 그쵸? 예, 우리가 그 평년 수확량이라든지 그 평년 수확량을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은 대부분 평년 수확량을 산정하는데 이렇게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품목들은 어떻게 한다? 예, 그 보험가액이 뭐가 된다? 보장 생산비를 따지는 겁니다. 보장 생산비. 예, 그렇죠? 예. 딸기가 만약에 이 딸기 하나만 이제 그 재배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보겠습니다. 딸기를 재배 면적이 한 1000스퀘어미터예요. 그리고 뭡니까? 스퀘어미터당 보장 생산비가 10,000원이다. 그럼 얼마입니까? 총 뭐 여기 만약에 이 피해가 났을 때, 그 딸기가 피해가 본다 치면 100% 피해된다 치면 얼마가 뭡니까? 손해가 되겠어요. 투입된 비용이 총 1,000만 원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1,000만 원, 그죠? 이 1,000만 원이 피해될 겁니다. 맞죠? 예. 그 수확 직전까지 투입된 비용이 1,000만 원이니까. 그걸 갖고, 뭡니까? 보험가액으로 쓰는 거예요. 예, 쓰고, 뭡니까? 그 시설작물 같은 경우도, 보장 생산비가, 만약에 2개 품목, 3개 품목, 이렇게, 재배를 한다 치면 그 중에서 보장 생산비가 가장 높은 품목에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해갖고 50%에서 100%를 가입한다고 그렇게 이제 그 뭡니까 NH는 손해보험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그 딸기 뭡니까 경작자께서는 1,000만 원이지만 나는 500만 원만 가입할래 해갖고 50%만 가입을 한 거예요. 그쵸? 예,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그러면은 보험금이 지급되는가 이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시설작물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어떻게 되죠? 피해작물 재배 면적 곱하기 피해작물 보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율 여기 이렇게 되는데 만에 하나 그 뭡니까 보험 가입한 것이 일부 보험으로 들었더라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죠? 다시 곱하기 보험 가입 금액 나누기 피해작물 재배 면적 곱하기 피해작물 보장 생산비 단위 면적 다음 보장 생산비 이렇게 이제 뭡니까 구하라고 이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거야. 왜 그렇게 어요 예,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우리 농작물 재보면 대부분 보험 가입금으로 해봐 버리면 일부 보험 들었더라도 그 보험 가입 금액이 적게 들었으면 그 보험 가입금을 기준으로 피해를 곱해주니까 비례 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원리만 끼워치면 뭐죠? 우리가 이론서에 있는 그 어려운 사실을 뭡니까 거들떠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기 뭡니까 쉽게 말해서 피해작물 보험 가입이 지금 이제 그 뭡니까 1,0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래갖고 총 뭡니까 경과비율 피해율이 560만 원이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예. 그 보험 가입 금액이 50%밖에 들지 않았잖아요. 그쵸? 50%밖에 들지 않았으니까 이 560만 원을 다 줘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보험 가입한 것보다도 더 많은 보험금이 지급된다? 안 된다. 그거는 제가 앞에서 뭡니까 미리 말씀드렸죠. 손해보험의 보험금의 가장 지급 기준이 뭐다? 예, 그 보험 가입 금액하고 보험 가입의 중에서 적은 것을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벌써 이게 틀린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일부 보험이니까 당연하게 어떻게 된다? 예, 이것의 50%를 지급해야 되겠죠. 이 50%. 그쵸? 예. 그래서 이 산출된 보험 금에서 보험 가입 금액 나누기 폐작물 보험 가입이 1,000만 원 이걸 나눠줘 갖고 50%를 곱해 갖고 280만 원 지급한다 하고 이론서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예, 바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구태 우리가 이렇게 풀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시설 작물만 딱 나오게 되면 무조건 넣고 어떻게 된다? 전부 보험이든 일부 보험이든지 보험 가입 금액을 만약에 1,000만 원 들었으면 1,000만 원에다 그냥 그대로 해주면 되고 그 1,000만 원으로 하면 700만 원, 7, 8, 5, 560만 원 그냥 지급되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500만 원, 이렇게 500만 원, 50%만 들었어. 그러면 500만 원으로 그냥 그대로 보험 가입금을 그대로 여기 넣어버리면 돼요. 보험 가입금을 500만 원 넣으면 57에 35에서 뭡니까? 그
80% 하면은 280만 원. 딱 반띵이로 딱 줄어들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이론서의 산식대로 우리가 그렇게 뭐 피해작물 개배 면적 곱하기 피해작물 뭡니까 보장 생산비 이렇게 따져서 뭡니까 풀 필요가 없다 이거죠. 보험 가입 금액으로 그대로 처음부터 뭡니까 우리는 대입해버리면 똑같은 거 전부 뭐 1000만 원 들게 되면 560만 원, 500만 원 들게 되면 280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이 뭡니까 제가 이렇게 뭡니까 1호 교재도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겠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보험가입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험가입이 뭐고 보험가입 금액이 뭔가 이 원리만 정확하게 깨우치게 되면은 이론서 뭐 산식이 어떠니 뭐 인삼의 비율 산식이 어떠니 이런 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뭡니까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에 이제 실력 따지기 강의 들어가면 따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뭡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결국은 뭡니까 시설작물만 이론서에는 피해작물 재배면적 곱하기 피해작물 단위면적 다 보장생산비 해갖고 결국 그것이 뭡니까 그 의미가 피해작물 보험가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라고 돼 있지만 이 보험가액이라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보험가액 금액으로 우리는 산정하면 되겠다는 거죠. 지금 보험가액이 1000만 원이고 여기 가액 금액도 1000만 원이면 여기 1000만 원이 으로 그대로 이게 여기 1000만 원으로 그냥 그대로 곱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요 뒤에 것도 오늘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이왕이면 그림 나왔으니까. 자, 보험 시키면서 투입된 것이 만약에 보험 가입금액 500만 원이야. 예, 그런데 이 500만 원 중에서 현재 얼마쯤 투입됐지? 70%가 투입됐어. 그러면 350만 원 투입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현재 100% 투입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고가 수확 기전까지 투입되는 것이 얼마다 이것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70%만 됐어. 그럼 350만 원이 현재 투입됐네. 그 중에 피해가 얼마나 났어? 예, 손해 정도 비율 같은 거. 그죠? 재배 면적 나누기 피해 면적 또 따지고 해갖고 뭡니까 거기다가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해버리면 피해율이 나옵니다. 그 생산비 보장에서 피해율 산식이 바로 그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개념만 딱 잡고 피해가 났다? 야 어떻게 조사하지? 이것만 떠올리시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이 피해율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피해를 이렇게 구하고 저기는 이렇게 구하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혼선에 하나 공부할 때는 아는데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 또 모르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 이해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 자연적으로 뭡니까 문제 딱 나오면 문제 보면 그 조건을 다 주잖아요. 그 조건 그대로 대입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 연습을 자꾸 하시면 되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넣고 머리도 나쁜데 이것도 암기하려고 저것도 암기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2차 시험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년에 이게 아마 18번 문제인가 가축재보험.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뭡니까 우리 깨진 독 고치기를 하잖아요. 그 필요한 부분 여러분께서 혹시 문제 풀이가 어떻게 궁금하다 이러면은 제 카페에 보면은 금년도에 2차 1과목 기출문제 풀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상세하게 뭡니까 문제의 난이도 왜 이 문제가 나왔고 이런 모든 평가까지도 다 상세하게 이렇게 안내되어 있어요. 풀이 과정까지도 상세하게 숫자만 나열하지 않고 일일이 다 뭡니까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안내를 드렸어요. 그걸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이제 보험 가입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것이 과연 어떻게 적용되는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가축재보험에서 아마 1번이 뭡니까 돼지 보험금 지급보험금 구하라는 거 2번은 축사보험금 구하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예, 바로 그건데 여기 잘 봐보시면 뭐가 있죠? 예, 보험 가입 금액을 주고 보험 가입을 주잖아요. 우리가 보험 가입을 직접 뭡니까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왜? 우리는 현재 뭡니까 가축 돼지가 지금 죽은 곳에 현장에서 시험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교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2차 시험 문제는 다 뭡니까? 조건으로 다 주는 거예요. 예, 답을 알려주고
뭡니까? 그 문제 풀으라는 건데, 그걸 우리가 깨닫고 공부를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룰 수 있는 책 막, 이게, 그냥, 무작부로 그냥 암기하고, 그게 아니란 얘기죠. 이 원리를 깨우쳐버리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예, 다 주잖아요. 그쵸? 예, 다 줍니다. 자, 그러면은, 뭡니까? 가축재범하고 시설물. 거기만, 우리가 뭘로 한다? 나머지는 대부분 농작물 재범은 과실 손해보장 품목도 마찬가지로 뭐죠? 지급되는 보험금 산식이 뭐다? 가피자잖아요. 보험 깔끔에 곱하기 가르고 PL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대부분 다 그걸로 씁니다. 그리고 시설작물만 조금 달랐죠? 예, 어떻게 달랐어요? 예, 뭡니까? 그 피해작물 재배 면적 곱하기 피해작물 단위 면적 다 보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한다? 그렇게 머리 아프게 할 필요 없다. 뭘로 해라? 그 보험 깔끔액으로 하라. 제가 바로 직전 슬라이드에서 안내드렸죠. 보험 깔끔액 곱하기 비율 뭡니까? 곱하기 경과비율 그걸로 하면 끝나는 겁니다. 왜냐면 경과비율 비율 교육 경과비율이 붙는가? 투입된 비용이 현재 사고 난 시점에서 얼마쯤 투입됐나? 그게 바로 이제 그 생산비 보장에서는 무조건 넣고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 투입된 그 시점에서 현재 그 총 예정된 것은 1,000만 원이지만 그 보험 사고 난 시점에서 현재 투입이 얼마나 됐지? 그거를 따지는 거 그거 하나만 더 따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머지 피해율이죠. 자기부담금은 차감한다 하지 않는다? 시설작물은 자기부담 소설의 면책금으로 자기부담금 차감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거기는 자기부담 비율이 뭐 이렇게 적용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그 산식을 암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저처럼 머리 나쁜 사람도 지금 제가 무슨 원고 적어놓고 이렇게 지금 강의하지 한다 그런 느낌 안 드시는 거 아시죠? 제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아무런 그 뭡니까 두서없이 그냥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쵸?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축재범하고 시설물은 무조건 넣고 뭐다? 예, 손자. 여러분 집에 예쁜 손자 있으시잖아요. 손자 요거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뭐다? 제가 오늘 보험 가입을 설명하면서 일부러 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비례 보상한다. 그렇죠? 뭐만? 예, 뭡니까? 농작물 재보험 쪽에서는 해가림 시설. 그리고 뭐죠? 예. 그 가축은 가축하고 축사하고 시설물 축사 시설물이지만 뭡니까 가축재보험이니까 가축재보험은 완전 우리 농작물 재보험하고는 완전 다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손해보험의 원칙 그 예외 우리가 딱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가축재보험은 손해보험의 원칙을 따르는 거고 그래서 미평가보험이 원칙 그걸 따르는 거고 농작물 재보험은 뭐죠? 기평가 이미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 가입을 미리 정해서 가입을 하니까 예외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농작물하고 가축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단지 이제 그 농작물에서는 나머지 이제 그 비가림이라든지 농업인 시설물은 비례보상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보험 가입금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지만 해가림 시설만 이렇게 비례보상한다. 요거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따로 이제 우리가 시설물에 가서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은 뭐 이런 거 공부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쵸? 보험 가입이 진짜 정말 중요하구나. 보험 가입이 뭐구나. 이런 것 정도 여러분께서 알고 그거를 딱 머릿속에 깨우친 상태에서 우리가 앞으로 뭡니까 실력 따지기 공부를 해야만이 거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탁탁탁탁 머릿속에 들어오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책에 있는 거 그냥 무는 그대로 달달달 외워봐.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축재보험은 자, 이제 일부 보험 가입했다 치면 비례보상을 여기서 하고 뭡니까 해가림 시설 같은 거는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이후에 비례보상한다. 손잡이다. 요거 하나만 우리가 딱 뭡니까? 요 두 문자. 요 정도는 우리가 기억할 수,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 정도만 우리가 공부하자. 암기상은 딸랑 요거예요. 요거. 예, 요거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지금 가축재보험이잖아요. 그죠? 가축재보험이니까 손비자. 요거만 돌리면 돼요. 그죠? 예, 그러면 손해액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다 조건해 준다니까요. 왜? 우리는 중고등학교 교실이면 이제 책상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다 줘요. 다 줘. 예, 포이돈 124두가 뭡니까? 폐사됐다. 줬어요. 그쵸? 포이돈 한두가 얼마야? 예, 요게 10만원, 두당 10만원이라고 요렇게 협정한 가액 되죠. 아이고, 요것도 박 선생이 얘기한 바로 뭐다? 미리 뭡니까? 원래는 가축재보험 미평가인데 요렇게 협정, 미리 정해서 보험을 가입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포이돈 한두 가지면 이제 가치가 얼마지? 현재 사고 났을 때 따지지 않고 미리 가입했을 때 정한 거 이걸 그냥 써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요거 10만원 곱하기 124 해버리면 요 포이돈의
총 뭡니까 손해기 나올 거고 이유돈도 15만 원이네요. 15만 원 딱 곱하면 되고 종빈돈 세두가 잘못됐네. 종빈돈은 어디 있어요? 가격이 여기 있죠. 예, 종빈돈 70만 원. 이렇게 세 가지를 뭡니까 다그 더해버리면 그것이 즉 뭐가 됩니까? 손해기 되는 거예요. 손해. 예, 그런데 그 손해에도 원래는 이제 손자, 여러분 집에 예쁜 손자 있으시죠? 해갖고 손자 해버리면 끝나는데 그 가축제보험하고 해가리 미술만큼은 뭘 꼭 떠올려라? 그렇죠. 일부보험 가입했나? 가입하지 않았나? 그거만 한번 살짝 스캔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한다? 예, 문제에서 조건을 다 줘요. 우리는 중고등학교 교실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2차 시험 공부의 가장 중심 뭐다? 모든 것은 문제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책에서 있는 거 막 그냥 막 면밀히 외우고 뭐 두 문자로 외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뭡니까 암기해야 되는가 그것으로 접근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반대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이제 자 일부 보험인가 아닌가 보면 요 가입 금액은 요거 가입 금액 얼마죠? 단시 100천만 8천만 원인가요? 예, 그죠? 요거는 얼마? 단시 100천만씩 100천 1억 6천이네. 얼마? 예, 이렇게 암산으로 되도록 돼 있어요. 아이고 50% 가입했네. 요 축사도 2번이 이제 축사보험금 구하세요. 그럴 거예요. 요것도 보니까 50% 가입했으니까 50%만 뭡니까 손해에서 50%만 비례보상해 갖고 자기 부담금 차감하고 줘버리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저 자기 부담금 요 있죠? 5%. 그렇죠? 그러면 요 세 개. 오늘은 푸는 그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일일이 이거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요새요 이돈 15만원 170도 3두 곱하기 70만원 요 세 개의 값을 더하면 얼마 값이 나올 거예요. 그게 지금 뭐입니까? 얼마나 피어났나? 우리가 조사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조사한 거 그죠? 손해액이 나왔으면 그 손해액을 전부 다 지급해야 안 해. 그 50%만 가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액에서 어떻게 한다? 50%만 뭡니까? 곱하기 50% 하는 거야. 거기다가 빼기 자기 부담금 얼마요? 5%지 않습니까? 5%니까 빼기 5% 따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곱하기 1-5% 해봐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빼기 5%하고 똑같거든요. 예,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는 게. 그쵸? 그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따로 뭐 자기 부담금 산정할 필요도 없어요. 곱하기 1-5%. 즉, 그 얘기는 뭐다? 예, 그 손해액에서 비례보상한 상태에서 곱하기 0.95. 예, 그거 딱 곱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지급보험금이 딱 나오는 거예요. 뭐 공부 대단한 거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 컨트롤만 알면은 뭐 이런 문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다 조건을 주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렇게 우리가 뭡니까? 공부를 앞으로 하시면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서없이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잘 됐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원래는 이제, 가능한 한 좀 짧게, 금년에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실력 따기 강의 때부터는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시간에는 이제 깨지도 꽂히기 시간에는 뭡니까?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요 메시지를 전달해야지 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강의 슬라이드를 만들고 그걸 갖고 그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부탁드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손해평가사가 되면 뭡니까? 해야 될 업무, 그죠? 이 업무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